안녕하세요. 토크닥터 토닥 아나운서 김문정입니다. 오늘은 스튜디오가 아닌 조금 새로운 곳에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의 치아 건강을 위해서 늘 유익한 정보를 주시는 곽기태 원장님을 뵈러 제가 직접 이곳에 왔습니다. 함께 찾아가 보실까요? 가시죠. 네,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께 더욱 생생하게 치아 건강에 대한 얘기들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3번 방에 원장님께서 계시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함께 찾아가 보시죠. 네, 이렇게 치과에 와서 직접 뵈니까요. 조금 긴장도 되면서도 굉장히 멋있고 새롭습니다. 네, 선생님 스튜디오에서만 보다가 이렇게 진료실에서 뵈니까요. 저는 사실 조금 낯설기도 하고 새로운데 선생님 어떠신가요? 저는 너무 좋습니다. 너무 편하고요. 예.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옛말에 이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실 네. 들어온 거는 잘 체감을 하지 못하지만 나간 거는 너무나도 쉽게 우리가 인지를 하게 되는데 치아도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건강할 때는 치아의 소중함을 잘 모르거든요. 막 사용하다가 이렇게 뭐 낙자라도 되겠다 싶은데 뭐 충치가 생긴다거나 치아가 빠진다거나 그러면 그때서 이제 치아의 중요성을 알게 되는데 아까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지금은 의학 기술이 많이 발전이 돼서 없는 치아도 만들어내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그렇지 않았던 예전에는 어땠나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그 틀니가 개발되기 이전에 같은 경우는 그냥 없는 대로 사셨을 것이고요. 예. 이제 그 치과가 발전되면서 틀니라는 게 이제 있을 때에는 임플란트 개형으로 틀니라는 것을 사용해서 그 없는 치아를 수박했던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주 오래전부터 어쨌거나 틀니를 많이 활용해 왔는데 이 임플란트 기술이 발달하기 시작한 때는 언제인가요? 이제 임플란트라고 그러면 뭐 최근에 개발된 걸로 알고 계신데 옛날에 이집트라든가 오. 마야라든가 그때도 있었습니다. 이제 고대잖아요. 고대예요. 예. 그때 같은 경우는 노예의 이빨을 뽑아서 자기 이빨에 이식한다거나 아니면 빠진 치아를 금줄, 금와이어로 해서 엮어서 낀다거나 아니면 이제 마야 같은 경우에는 조개를 주어서 치아 모양으로 쉐이핑 해가지고 꼈던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고요. 이제 개발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 1980년대에 개발되어진 임플란트가 현재 지금까지 사용되는 게 현재의 임플란트 기술입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치아 상실에 필요한 틀니와 임플란트에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먼저 이 네. 임플란트 시술 과정을 자세하지만 조금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신다면요? 일단 그 치아를 발차고 나면 그 치주골에 있는 이제 빈 공간에 임플란트를 식립합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치아에 따라서 그 임플란트의 지름이 틀려지는데 어금니를 기준해 보면 한 5mm에서 6mm, 7mm까지의 그 지름을 임플란트에 홀을 만드는데 임플란트보다 작은 홀을 만들어서 물리적으로 끼워넣는 게 임플란트의 식립입니다. 네. 이렇게 식립된 임플란트는 대략적으로 상하게는 6개월, 하하게는 4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상부 구조를 올려서 크라운을 이제 딜리버리 하는 것이 일반적인 시술 방법이고요. 네, 이렇게 임플란트 과정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셨지만 아무래도 임플란트 하면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들어서 굉장히 복잡하고 걱정이 된다 이러시는 분들도 참 많거든요. 그래서 틀니를 고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네. 틀니에 대해서도 잠시 설명해 주신다면요? 먼저 치과에는 두 가지 종류의 보철물 형태가 있습니다. 고정성이 있고 가철성이 있습니다. 고정성은 딱 붙여서 움직이지 않는 거고요. 가철성 같은 경우는 끼웠다 뺐다 할 수 있는 게 가철성인데 이 틀니는 가철성 보철물에 끼워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너무 그 치아 상실하는 게 많다 그러면 고정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뺐다 꼈다 하는 걸로 할 수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틀니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틀니는 치과용 임플란트가 개발되기 이전에 사용되었던 치과 수복 방법입니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이 틀니가 끼웠다 뺐다 할 수 있는 가철성 보철물이라면 이게 쉽게 좀 헐거워지거나 빠질 수가 있겠네요. 특히나 오래 사용할 경우에 이 틀니가 잘 맞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우리 구강 내에는 뼈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얼굴 형태를 유지하는 뼈가 있고 치아를 잡아주는 뼈가 있습니다. 근데 치아가 상실할 경우 이 치아를 잡아주는 치조골의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 치조골은 녹게 됩니다. 그래서 틀니를 만들면 이 틀니는 치조골 위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치조골이 점점 줄고 높이가 낮아지면 틀니 내면이 더 헐거워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틀니 내면을 더 채워서 더 타이트하게 해주는 방법이 있긴 한데, 계속해서 일련의 방법을 계속해서 하게 된다면 틀니는 계속해서 헐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틀니를 오래 사용하면서 불편함을 겪으신 분들이라면 나도 임플란트 할 걸 이렇게 후회하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런데 위아래 치아가 거의 없어서 이렇게 틀니를 사용했던 분들이 임플란트를 하러 오시기도 하나요? 네, 많이들 계십니다. 처음에는 수술이 무서워서, 처음에는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틀니를 했다가 이제 김치도 못 먹고 점점 치아가 아프면서 왜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후회하시면서 오셔서 전악 임플란트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네. 그렇다면 굉장히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대체적으로 얼마나 걸리는지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심한 골 손실이 없다거나 그렇다면 대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하게는 6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6개월 후면 최종 보철물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건강하게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네.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조금 거치더라도 제가 지금까지 원장님 얘기를 들어보니 틀니보다는 아무래도 전악 임플란트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네. 저는 크게 네 가지로 틀니보다 임플란트 좋은 점을 나열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저작 기능, 아까 말했다시피 저작 기능은 틀니에 비해서 월등하고요. 저의 자연치나 자연치보다 능가하는 힘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든지 식사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두 번째는 심미성입니다. 치아가 빠진 부분에 임플란트가 들어가서 자연치처럼 자연스러운 그 심미성을 유지할 수가 있고요. 뭐 입술의 꺼짐이라든가 잇몸의 뭐 수축 같은 걸 수복할 수 있기 때문에 심미성이 우수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구강 위생을 잘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틀니 같은 경우는 뺐다 꼈다 하고 식사하고 나면 틀니 사이에 음식물 끼고 그러는데,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그런 구강 위생을 치실이라든가 칫솔로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좋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영구성입니다. 틀니 같은 경우는 계속 치조골이 줄게 되면서 흔들리면 또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고 다시 만들어야 되고 하지만, 이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관리만 잘한다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자연 치아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전악 임플란트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은데, 특히나 기능이나 회복 면에서도 역시 틀니보다 훨씬 좋다 이렇게 우수합니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점점 이 전악 임플란트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토닥토닥 Q&A 시간을 통해서 좀 궁금했던 점들 원장님께 여쭈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7세 직장인입니다. 저희 할머니가 오래 틀니를 하다 보니까 점점 잇몸도 약해지고 음식도 잘 못 드십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생각하고 있는데 치아가 거의 없으세요. 그렇다면 상실된 치아의 개수만큼 임플란트를 심어야 하는 건가요? 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질문에 답하기 먼저 그 환자의 상태부터 한번 추측해 보겠습니다. 할머니라 그러면 이제 나이는 뭐 70대 이후로 생각하게 되고, 이제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전신질환이 있는지 얼마 동안 틀니를 사용하는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만큼의 치조골이 남아있을지는 모릅니다. 근데 그 치아 개수만큼 다 심는 건 아니고요. 네. 최소한 상하게 6개, 하하게 6개 정도 심으시면 되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틀니를 오랫동안 사용했다고 하신다고 하면 치조골이 많이 없기 때문에 골 이식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할머니 같은 경우 전신질환이 없는 분이 거의 한 뭐 30, 4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신질환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먼저 의과 협진해서 정신질환 컨트롤도 해야 되고 약을 드신다 그러면 약 조절도 해야 되고 이런 게 필요하고 이제 정답은 치아 개수만큼 심는 것이 아니고 이제 최소한도 뭐 6개 정도 위아래 상하하악 심게 되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없는 해부학적 구조라면 예. 위에 4개, 아래 4개 정도 심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만 임플란트를 식립을 해도 충분히 우리가 일상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전혀 불편함이 없을 것이고요. 네. 상당히 만족하실 겁니다. 네, 도움이 네.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사연도 한번 만나볼게요. 이번에는 남성분의 사연인데요. 54세 남자분입니다. 바쁘게 살다 보니까 치아가 다 망가지고 치료 시기도 놓쳤습니다. 큰 맘 먹고 치과 진료를 받았는데 잇몸뼈가 거의 남아있지 않아서 임플란트가 힘들다고 하네요. 틀니는 하기 싫고 임플란트도 어렵다고 하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사연을 주셨는데요. 네. 이번 질문의 답은 저희는 강력한 여기에 대처 방법이 있는데 예. 거기에는 골 이식입니다. 골 이식을 해서 없어진 치조골을 만들어서 원하는 부분에 임플란트 시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54세라고 하면 없다 하면 이제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상악동 같은 경우 상악 구치부 같은 경우 상악동이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은 어프로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악동 오그멘테이션이라든가 상악동 수술을 해서 뼈이식을 해놓고 들어갈 수가 있고요. 만약에 하악에는 신경관이 흐르기 때문에 그 간격이 가깝다 그러면 수직으로 골이식을 해서 식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뼈 이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처음에도 언급한 것처럼 우리 뼈에는 2가지가 있다고 했죠. 얼굴 형태를 유지하는 뼈하고 치아를 잡아주는 뼈. 치아가 없어지게 되면 치아를 잡아주는 치조골이 없어지게 되므로 없어진 치조골만큼의 골이식을 해서 치조골 형태를 만들어주는 것이고 거기에 임플란트를 식립합니다. 임플란트가 기능을 하게 되면 상하악 교합에 의해서 미세한 힘이 발생이 되는데 그 미세한 힘에 의해서 뼈에 힘이 전달되어지면 뼈들은 단단해지고 더 견고해집니다. 그러면 본인의 뼈를 그 골 이식하는 데 사용한다라는 이제 거죠? 그런 방법도 있고 예. 이제 그렇게 되면 2군데의 수술 장소가 필요하기 네. 때문에 이제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골 이식지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시청자분들의 사연과 궁금증을 해결해보는 토닥토닥 Q&A 타임이었습니다. 네, 톡닥토토닥 오늘은 치과 전문의 곽기태 선생님과 함께 틀니와 전악 임플란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이어서 곽기태 선생님 모시고 오늘 못다한 임플란트에 관한 유익한 이야기들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